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0,000명 넘게 늘어나 17,19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9,000명 넘게 줄었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5일 이후 18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진료센터를 늘리는 등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이었던 어제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의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때와 달리 성능 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을 함께 쏘아 올리는데 완전한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준비 상황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지리산의 반달거승봉이 방사된 뒤 18년 만에 4대새끼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리산 일대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79마리로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7,191명으로 전날보다 11,000여 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보다 9,000명 넘게 줄어드는 등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5일 이후 가장 적어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180명으로 나흘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11.4%,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6.9%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97,910명으로 전날보다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5,664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이었던 어제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반나절도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 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37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은 짝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돼 오후부터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둘째 날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구간을 2억 미만, 2억에서 4억, 또 4억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은 40%, 40에서 60%, 60% 이상으로 세분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10일 이내에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2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은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6월 3일 신청 공고를 내서 6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오늘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도 오늘까지만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해 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으로 확진 환자가 격리 기간에 비대면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올해도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대신 유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천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5천여 명이 확진된 이후 131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유행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까지 겹치면서 확진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100명대를 기록했고 숨진 환자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확진 피해 규모 모두 줄고 있지만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위에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면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여름마다 반복됐듯이 중규모 유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앞서 정부는 최대 20만 명 확진을 예상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밀폐된 그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재유행이 온다고 했었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를. 한편 확진자 감소에 경증 환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는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낮은 가동률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해왔는데 현재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거나 돌봄 인력 파견 등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9만 6,02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된 발열 환자는 모두 364만 5,6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망자는 늘지 않았다고 밝혀서 북한이 주장하는 누적 사망자는 70명입니다. 남아공의 인구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5차 대유행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이전 유행 때보다 낮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특히 합의 변종인 BA4와 BA5가 이미 항체가 형성된 사람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4차 유행의 막바지 시점에 3,395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87%가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해 항체를 보유한 남아공 국민 비율은 97%를 웃돌았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보다 늦었지만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불황에 지친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문화가 달라서 감염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쇼구가 있는 일본 유명 관광지 니꼬.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10일 외국인 관광 재개를 앞두고 방역 대책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시범 사업입니다. You know, like an iPad. I just went good and like, so everything. So it's really, really good. We'd like to do a lot of shopping because Hawaii people love to shop. 단체 관광 안내원은 체온계와 항원 항체 검사기를 지참하고 일행을 이끕니다. 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のが食事中のおしゃべりをやっぱり楽しいのでね、そういう時にやっぱり心を鬼にして 일본 정부는 동선을 제한해 위험 부담이 덜한 단체 관광을 시작으로 감염 상황을 봐가며 개인 관광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일본에 앞서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나라와는 문화가 달라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マスクをなかなかしてくれない。これが一番悩みの種ですね。してくださいってお願いをしたり、持ってない方には手渡ししたりと。 일본 내 코로나 감염자는 최근 하루 3만 명 이하로 떨어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신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ちょっとこう緩めすぎかなというふうな印象も持っています。いろんな組み替えたいとか、いろんなものがあって、それがこうやっぱり海外から持ち込ま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んで。 최근의 엔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부터 해외에 비해 엄격한 일본 내 분위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올해 들어 원숭이 도창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9명, 나이지리아에서 1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민주콩고 산쿠루제 보건국장은 민주콩고에서 465명의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또 민주콩고에서 원숭이 도창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원숭이, 설치류, 사체를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원숭이 도창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66건의 원숭이 도창 의심 사례가 보고돼 이 중 21건이 확진됐고 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와 달리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누리호는 2차 발사 이후에도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서 최소 12개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 실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에 탑재될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연료 전지와 제어 모멘트 자유로 안테나 등이 탑재됐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지난 16일 나루 우주센터에 입구돼 이상 유무를 포함한 자체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발사체 자체의 기능을 확인했다면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을 통해 위성의 기능도 함께 검증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우주용 부품들을 실제 우주 궤도에서 확인할 방법은 실제 위성에 탑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연료 전지나 아니면 자이로나 이런 부분들을 이 검증 위성에 탑재를 해서
위성이 목표 궤도를 돌며 위치 정보 등을 지상국에 보내 지상에서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지난 24일 성능 검증 위성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지구 대기 관측 자료 수집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누리호의 목표인 1.5톤 위성 발사에 맞춰 1.3톤의 위성 모사체도 함께 탑재됐는데 궤도에 도달하면 성능 검증 위성, 위성 모사체, 큐브 위성의 순서로 분리됩니다. 다음 달 15일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1차 발사, 2차 발사 가장 큰 차이 부분이 2차 발사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정말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전 과정을 다 해본 그런 발사였다라는 것이. 누리호는 모두 6번의 발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차 발사에는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됩니다. 이후 4차 발사부터는 초소형 위성을 탑재하는데 4차에 1개 이상, 5차와 6차 발사에 각각 5개씩을 탑재해 모두 11개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띄울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에는 위성이나 엔진과 같은 주요 장비 외에도 모두 36만여 개 부품이 탑재됐습니다. 이 부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참여한 300여 개 협력업체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한 공장. 작업자들이 전선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사체 부품을 서로 연결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누리호의 신경망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3,300도의 초고온과 영하 183도의 극저온은 물론 심한 진동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전선보다도 훨씬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안테나가 설치됐습니다.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놓고 한쪽 벽에서 전송한 신호가 반대쪽까지 무사히 도달하는지 실험하는 겁니다. 누리호의 비행기를 안내해줄 내비게이션 기술인데 이를 통해 누리호는 극한 환경에서도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고 목표 궤도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1단 분리할 때 충격, 2단 분리할 때 충격, 이제 3단까지.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더 해서 누리호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성능 시험도 꼼꼼히 진행됐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헬륨 탱크의 고정부 문제를 그대로 재현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발사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쨌든 개선이 됐던 걸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300여 곳의 민간 기업, 1000여 명의 연구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성된 누리호에는 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차 발사에서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검증한 우리 연구진은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올해 첫 증손주를 받습니다. 4세대의 새끼 곰이 발견됐는데 지리산 반달곰 가족 숫자도 79마리로 늘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동면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곰나들이 나온 반달가슴곰 가족이 잡혔습니다. 새끼곰이 엄마 등에 올라타 연신 재롱을 부립니다. 다음 날엔 나뭇가지를 붙잡고 힘자랑을 해봅니다. 아직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익숙지 않은 듯 벌러덩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빨리 따라오라는 엄마의 신호에 있는 힘껏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RF5의 첫 증손주가 탄생했습니다. 성별은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엄마는 4살 된 KF94로 RF5의 손녀입니다. 증조 할머니인 RF5는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 6마리 개체 가운데 한 마리로 올해도 새끼를 낳는 놀라운 번식력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18살로 사람 나이로 70대에 해당하는 고령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낳은 건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KF94번 개체가 출산한 새끼는 지리산에서 태어난 4세대 개체로 국립공원 내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올해 태어난 5마리를 합해 79마리로 추정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반달가슴곰이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탐방객들이 지정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지수는 116.4로 한 달 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으로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0.2%, 설비 투자는 7.5%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생산과 내수 지표가 모두 부진했다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자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르면서 삼금살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콩기름 가격이 오르면서 통닭 가격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골목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 찾는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삼겹살 1kg의 가격은 올해 들어 29,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21,000원대였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메뉴판 가격까지 무의미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싸니까 덜 먹게 되고 여기 이제 마장동 우시장이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건 사료로 쓰이는 밀,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영향 탓입니다. 이런 데다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닌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돼지 공급이 줄고 그만큼 고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통닭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 가격이 비싸지자 자연스럽게 기름값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렵고 식용유가 뭐 10% 20%가 아니야. 지금 물론 폭등을 해요. 27,000원 하던 게 이제 6만 원이야. 6만 원. 닭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돼지고기와 통닭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가 두렵습니다. 돼지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가고 예전보다 양을 많이 줄였지. 살까 말까 망설이고요. 또 항상 고민하게 돼. 그 앞에 서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결국 못 사고 돌아설 때가 많죠. 정부가 연말까지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세계적인 물가 급증 상황인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현명하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